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 및 국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의원의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어촌의 현실은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및 수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어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해운산업 역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국제적 친환경 규제 및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등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선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해운산업의 본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해운 인력 양성 문제와 항만 경쟁력 확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해양 영토 주권 문제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와 확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업무 보고를 통하여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담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강두영 장관님 인사 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부처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분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굳건히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은 낡고 오래된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수출액 30억 불을 달성했고 특히 김은 수산물 최초로 단일 품목 수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해양수산업이 놓인 여건과 상황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수산업은 자원 고갈, 수산물 물가 상승 등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어촌은 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글로벌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탈탄소 규제와 디지털 혁신 등 패러다임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어촌 연안 활력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의 생활, 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업은 규제 혁신과 스마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물가 안정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 항만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출입 물류의 99.7%를 처리하는 해운 산업은 톤세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과 함께 국가의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 항만 개발과 함께 권역별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항만 배후 단지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 신산업과 관광, 교육,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 해양 바이오 플랜트 등 블루 이코노미 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R&D 투자와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 마리나, 해양치유 등 다양한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 교육과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해양 보호구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와 함께 연안 항만의 재난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작업장 내 안전과 복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해양 이슈를 주도하는 한편 해양수산 ODA와 항만 인프라 협력 등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조사 인프라와 관할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계획과 주요 현안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송명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해양정책실장 김성범입니다. 수산정책실장 김현태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윤현수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최용석입니다. 해운물류국장 이시원입니다. 해사안전국장 최성용입니다. 항만국장 남재헌입니다. 대변인 정도현입니다. 감사관 노진학입니다. 정책기획관 류종영입니다. 해양정책관 김용태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입니다. 수산정책관 홍래형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입니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노재갑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영진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류재형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재철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강정구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동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10개 기관 모두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시간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보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개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안보 환경이 바다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해정학 시대가 도래하였고 세계 각 국가들은 해양 경찰력 강화를 통해 해양 주권 확립과 국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등 해양 위기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양 경찰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임무를 완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해양 영토에 대한 빈틈없는 관할권 행사를 위해 동, 서, 남해 전략적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 함정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말 신설되는 동해 북방 해역 경비를 위해 내년 초까지 대형 함정 2척을 신조 배치하여 해양 영토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외국 어선에 대응할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역별, 상별 특성화 훈련을 통해서 위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 울선을 사전 차단하고 도서민 안전 이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적정 해역 해양 경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통해 넓은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 정보 융합 플랫폼 MDA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형 경비 체계를 갖춘 데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보다 촘촘한 해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는 서해권 광역 VTS를 개설하였고 올해 9월 제주권 광역 VTS를 개국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동해권까지 구축을 통해 관제 범위를 영해의 5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안전을 위해 기동 점검단을 운영하고 어민 등과 함께하는 해상 선박 사고 시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재난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과 장비 보강,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양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영리하거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중심의 수사를 전개하되 민생 침해나 안전저해 사범, 기업형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척결하도록 전문 인력 보강과 과학수사기법 고도화, 대내외 정보 협력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해양에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연수소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치안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시아 해양 치안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해양 분야 5대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태 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교류 협력을 위해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책을 추진하여 바다 가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해양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 경찰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엘니노 현상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강한 태풍과 폭염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여름철 바다 이용객이 많은 해역에 연안 재난 예방 활동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 대비하고자 인공위성 기반의 첨단 경비 체계인 MDA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근 차장입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여성수 경비국장입니다. 박재아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장인식 국장입니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입니다. 송영구 해양오염 방재국장입니다. 백악선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할 전체 공공기관이 다수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출석한 기관장만 인사를 하고 업무 보고와 소속 간부 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노동준 회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해양환경공단 한기준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오은열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단의 이춘호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이사장님.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김향수 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희승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홍중욱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김준석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됩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를 실시하기로 양 간사님과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철임대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입니다. 우선 장관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조용합니까? 네, 지금까지 그 수산물 검사, 그다음 해역 검사 등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수입 식품 일일 방사능 검사를 하루에 이제 140사건을 한다는 건 맞죠? 네네. 예, 하여간 잘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수산협동조합 중앙회장님, 예. 고생 많이 하셨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예. 잘. 그래도 많은 공격을 받으셨잖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위치로 상황은 원위치로 돼 있는 거죠? 전에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지난 7월 1일 날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이제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 거래를 추가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네. 언제부터 관련 사업을 준비하신 거죠? 이게 올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 유통 개선 방안에 대한 거를 4월달에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농산물만 하던 거를 이제 농수산물로 확대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수산물을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산물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유통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된 수산물들이 유통 비용 절감이 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러한 온라인 도매 시장을 또 정책을 근데 추진하게 농산물 됐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단계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유통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수산물은 좀 상황이 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한장의 도매 시장으로 가는 비율이 전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산지 위판장으로 가는 게 한 80이고 그다음에 산지 위판장에서 도매 시장으로 가는 게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금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한 20%, 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한장 거래 비율이 도매 시장이 17%, 가공 시설이 30%, 뭐 전통 시장에서 하는 게 35%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전체 수산물 거래 가운데 도매 시장으로 가는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도매 시장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유통 비율은 낮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유통 비용을 1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확대되면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산물은 농산물보다도 신선도 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또 요즘 같은 이런 장마 날씨에는 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네, 현재는 좀 표준화되고 상품화되어 있는 뭐 이제 마른 건어물이라든가 포장되어 있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선어물로 지금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을 위해서 저는 준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화 과정이 아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부처의 노력으로 차근차근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작 전에 법적 근거를 위해서 우리 국회가 재정법을 마련해야 했지만은 21대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 중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예. 성급하게 수산물까지 확대한 건 아닌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이도록 해수부에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직원이 지금 보니까 그때 21대 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우리 장관님이 잘 대처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농림부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 가격 폭등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김 가격 폭등 PPT 좀 띄워주세요. 전국의 마른 김 도매가가 저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관님,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김값이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수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 K푸드의 영향력들이 확대되면서 수출에 의한 가격 폭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국이 이제 중국이죠. 그리고 예, 일본.
예, 중국 포함해서 지금 미국 그런데 이제 예, 그쪽 그 나라에서는 작황이 부진한 건 아니에요? 예, 생산 국가는 중국과 일본인데 작황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그래서 더 수요가 네.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수출량 증가가 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나요?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김수급 될 것 같아요? 예, 뭐 연구기관의 지금 추이에 따르면은 지속 가능하게 지금 올라간다라고 돼 있는데 김수급 그 안정화 방안을 지금 도출을 해냈습니다. 네, 마무리. 근데 작황이 일본이나 중국이 작황이 좋아지면 결국은 수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 그 10월달에 햇김 나오는 그 생산량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의 목표는 그쪽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 물량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거하고 네.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 수출량 그 수출량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거 좀 보고 좀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진행해.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본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요구한 자료마저 지금 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해수부는 각 광역자치단체 요구와 김 수출 수요 증가 등에 따라서 김 원초 생산량 확대 및 물건값을 안정 공급하기 위해서 2,700헥타르 규모의 물김 양식장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수부와 전남도가 협의한 도 전체 신규 양식장 면적은 1,658헥타르로 해당 신규 사업지가 적지조사 실시 업무를 시행하는지 여부, 수상 관련 분쟁 조정 사전 해결 유무, 불법 양식장 정비 실적 등 타당하고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검토 도구 획득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전남도에서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개발 계획 검토 중이라는 사유를 대면서 위원회가 여기라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감정법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명백히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만을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김 양식장 신규 개발 사업은 국가 기밀 사항도 아니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사업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검토하는 게 또 국회의원의 업무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국회 중앙감정법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개발 계획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정부 기관이 지자체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다시 제출을 거부한다면 국회 중앙감정법 4조 2에 따라서 관계자 징계 12조 및 15조에 따른 고발건을 위원회 의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장관님, 각 부처,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좀 거부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제때 좀 잘 제공해서 다시는 좀 자료 제출 가지고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전남도에서 검토하는 그 검토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리 부에서 그걸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네. 안 되잖아요. 제가 전남도와 상관없이 해수부에서 검토해서 내린 사항 그걸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왜 전남도 결정한 다음에 내놓는다고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양식산업발전법에 아니 이게 의해서 법에 어디에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네네네. 네. 자료 제출이 이 법이 아니라면요 가능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해수부에서 추구하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는 가능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의원님들께 제때에 즉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현택 자 지원하시고요. 자 이현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짧게. 예, 저도 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주세요 좀. 정말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그 해수부 해외 출장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를 않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독도에서 해양과학조사 할 때 일본이 항의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측 대응 매뉴얼이 해수부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 대응 매뉴얼을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하나는 이제 해외 출장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게 돼 있고 국가 안보나 또는 뭐 보안 유지 사항이 아니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국토부는 지금 해수부에서 이제 그 뭐 정상과의 만남 뭐 이런 것이 민감하다 어쩌다 하는데 여기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만난 결과 보고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오늘 점심 뭐 오후 속개 시간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대응 매뉴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 국토부와 같이 해수부도 줄 겁니다. 장관님 그렇죠? 네, 줄 건 주고 예. 잘한 건 칭찬받고 잘못한 건 지적받고 이래야 또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가끔가다 가능하면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서 4만 7천 톤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돼서 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이 오염수 방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조나 찬성 의견이 있었다라는 조사가 55%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방조를 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아시고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세요? 이 여론조사는 알고 계신가요? 예, 여론조사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고요. 네.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인 자료에 대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안전한 그러니까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령 말씀드린 지금 거고요.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의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이 모든 부분들이 수면 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지금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세요? 네, 빠르면 4, 5년 그다음에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문가들은 3, 4년 정도에 한국에 도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동안 10년 후에쯤에는 도달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괜찮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 방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끝나는 부분들은 핵 연료에 대한 잔해를 전부 다 제거해야지만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3g을 제거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5만 몇 톤을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880톤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비하면 3, 40년 후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3, 40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우리 해수부에서 장관님과 관계자 전문가분들은 이게 언제쯤에 이 오염수 방류가 끝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예측을 못 하시죠?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3, 4년이나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할지 아니면 더 빨리 될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해수부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지금 안 되고 계세요. 어디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변 해역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 관리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지 수산업자나 어업인이나 또 그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일본으로부터 이게 빌미가 된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류 비용과 관련돼서 지난해에는 5,240억이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요. 올해에는 보니까 7,319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예. 그러면 이게 3, 4년 후에 도달을 한다 예측을 하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후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그런 예정이세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엔 적극 더 많이 대응하겠습니다.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될 계획이신가요? 뭐 예산 처리여서 이제 각 부처별로 예산을 가안이라도 잡아서 지금 기재부랑 협의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는 7,319억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나요? 뭐 상황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는 게 더 편성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요거랑 유사하게 되나요? 현재 이게 상황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가까울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검역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면 이 예산이 이거보다 더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5년에서 10년 후에 도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올해가 1년이고 내년은 2년이고 그다음에 3년 차고 그다음에 4년 차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편성돼 있는데 X가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발언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해양 예. 투기 대응 사업과 그다음에 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이 편제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예측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예측과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심의야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긴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장기적인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국고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혈세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수산물 소비 안전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과성이 우리가 증명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 사천 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뭐 3개 지역인데 좀 더 쪼개면 4개 지역인데 전부 이제 바다를 전해 있어서 아주 우리 오늘 질의 시간이 충분할지 미리 걱정이 되는데 우선 우리 장관님이야 우리 수산 정책을 관장하신 많은 분들 정말 큰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날 방류를 했는데 장관님 그때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 계셨던가요? 네, 연구기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방재공단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앞서서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처리? 환경방재공단, 해양환경공단.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을 이제 직접적으로 업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는 부분을 아마 간접적으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업계에 타격을 줄 만큼 크게 이슈화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풍평 피해에 대한 걱정들은 있으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그다음에 정부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PT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당시에 오염수 방류 전후에 주장했던 일부 괴담 수준도 있고 또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주장이 아니라 일부 여론화된 또 일부 여론이 당연히 과학적인 자료에 뒷받침이 된 듯한 그래서 괴담 수준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 악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정치권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쟁으로 활용했다 하는 부분은 장관님 인정하시죠? 일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의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산업계 종사자들의 수산업계를 얘기합니다. 큰 타격이 돼서 재앙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 또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방사능 검사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1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 건 정도의 수산물을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 이후의 검사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기관도 좀 나눠져 있고 그 단계도 지금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생산 단계, 유통 중인 수산물, 또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해수부, 지자체, 식약처 구분돼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43곳에서 지금 해역 검사를 하고 있고 수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삼중수소 포함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물 소비 성향은 어떻습니까?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전후에서 방류 전후에서 우리나라 수산업계를 망친다 하던 그런 주장은 뭐 날조됐거나 과잉 반응이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광우병 교담 또 사드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후유를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정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 탈핵 사유까지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여론 호도다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해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이 바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부에서 반복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관련해서 백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백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백서는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는 백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장관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소위 방류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류 비용이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고 이 자칫 잘못 듣게 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방류 비용이라는 방류 대응 비용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생태계라든지 수산물 영향 추적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같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부장이 최근 3년간 매년 참석해 왔습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또 해수의 고온화가 지금 우려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해수의 고온화에 대한 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 이 관련되는 자료를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해수부 오전 회의 마치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기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평가받는 동해유전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은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탐사 시추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지금 있었냐 없었냐만 말씀하세요. 일단 이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역할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네.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있습니다. 현재는 있었고 6월 25일인가 했던 발표 내용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아마 탐사 시추를 하려면
해수부의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 이용 협의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시추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무장관하고 이런 내용 협의를 안 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해수부가 패싱당했다고 생각합니까? 패싱은 아니고요. 이용 계획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면 프로토콜에 맞춰서 해수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추계획이 나오려면 일종의 이제 절차상으로 보면 지질조사하고 물리탐사하고 탐사 시추하고 평가정 시추하고 유전 개발 기획 생산 이런 절차로 유전이 개발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물리탐사와 관련된 내용들만 나왔어요. 그러면 탐사 시추를 하려면 어디에 예를 들어 할 건지 네. 그 지역을 하는데 뭐 실제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다고 보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일련의 내용이 협의가 돼야 될 거고 또 해경의 경우에는 어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도 되고 판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대통령이 발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적정하다고 봅니까? 뭐 예,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어느 지점에서 뭐 통상 그러면 해수부가 일반 업무 협의할 때 네. 시추와 관련된 사전 협의 안 하고 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그냥 결정해 주나요? 그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획, 시추계획을 대통령이 발표하면 당연히 해수부 입장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알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해수부의 입장도 반영이 된 정부의 정책이 결정이 돼서 발표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표하신 직후에 우리 산업부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윤석열 정부는 저질러 놓고 협의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주요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걸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번에 내용 보면 아니 해수부의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개발 행위인데 예.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발표했다. 채취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 해양 환경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점사용에 대한 것들을 시추 계획이라고 하면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추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여건이 맞는지 환경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엄청난 뭐라 그럴까 뭐 독단적인 뭐 이런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한번 해수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시고 네네. 동해 유전 시추에 대해서 해수부가 앞으로는 패싱당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관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윤석열 정부 내 이거 결론도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뭘 얻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지적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네. 질의하고 다음에 답변하세요. 네. 앞에 우리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뭐 우리 박덕흠 의원님 질의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서천호 의원님 질문에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문제가 없다. 저는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 송옥주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해수부 장관이 해양 환경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해양 환경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분이다. 이런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가 되면 물론 핵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데는 3년 내지 4년이 걸리죠. 그 이전 단계에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투기를 아예 3년 내지 4년 이후에 도래될 위험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투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였어요. 그런데 3년 내지 4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해수부 장관, 그게 맞나요? 현재 해역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현재 드렸던 해역에 겁니다. 위험성이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핵 오염수가 투기되고 있는 내용이 3년 내지 4년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아니 없으면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3년 있고. 4년 이후에도 안전하다? 네. 뭘로?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IAEA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해수부 장관께 물어볼게요. 네네. 해수부 장관은 IAEA를 맹신하면 안 돼요. 유엔 해양법 협약이나 다른 해양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면 그 전문가답게 그 전문가에 관련돼 있는 영역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해수부 장관이 해양 환경 전문가라면서 IAEA를 맹신하고 IAEA 결정을 존중한다고 예전처럼 앵무새처럼 답변합니까? 과학적인 방법이 IAEA만 있냐고요. 다른 위원회나 협약이나 IMO나 이쪽에서는 런던 의정사나 이쪽에서 위험하다고 요구한 내용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진짜요? 답변은 없습니다. 위증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예.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 IMO 2021년 8월 20일 보고서에 한쪽 보면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리 이웃 국가들의 자, 나머지는 2차 질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재명 의원님, 이따 2차 질의 때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고요. 좀 알고 답변하세요. 네. 공식적인 답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 그럼 윤재명 의원님 보충 질의 3분 쓰시겠습니까? 다음에 하시죠. 자, 2분 지나갔어. 2분 지나갔어. 자,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자, 장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안위에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IAEA가 다루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일본이 따라와서 국제법적인 그 의무를 다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게 전 정부와 현재 정부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더 연구자들이 매진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오늘 논의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더 좋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 자, 다음 우리 이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항 당지당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 친환경항으로 만들고 평택에 국립해양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에 당선된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자, 장관님, 네. 평택항이 언제 개항이 됐죠? 개항 일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80년도에 첫 삽을 뜨고 86년도에 개항이 됐어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평택항이 어떻게 포지션이 됐습니까? 네, 3대 국채강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평택항 가보셨어요? 평택 당진항 정식 명칭은 존경한 우리 어기구 위원장님도 그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평택 당진항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규모가 어떤가요? 상당했습니다. 네? 상당했습니다. 예. 평택항만 해도 평택 쪽만 해도 600만 평입니다. 지금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몇 평인지 아세요? 대략 예, 정확히는 한 좀, 400만 평이 됩니다. 예, 예. 지금 부산항이 몇 평이죠? 인천항이 몇 평이죠? 예, 평택항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인천항을 대체해서 만든 항입니다. 처음에 출발점.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가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언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운반선 그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아니, 중소 언제 가보셨냐? 그 얘기 말 언제 가보셨어요? 취임 초기에 가봤습니다. 지금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12월 29일이었고 1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또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안을 좀 파악하러 그 현안도 방문을 좀 해야 될 것 하여튼 같습니다. 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네, 꼭. 네. 그 날짜는 제가 지정하진 않겠어요. 언제고 말씀 주시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자, 이 평택항이 이렇게 3대 국제강으로 시작된 평택항이 지금은 5위로 나락에 빠졌어요. 예? 그 평택항의 그 작년도 그 TU가 한 어느 정도 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2만 TU예요. 예. 그 다음에 재작년이 85만, 그 다음에 2021년이 93만. 물론 2016년에는 저 집계가 나오기 시작한 62만 TU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물동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 컨테이너 CY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아무래도 그 유통 그다음에 물류 쪽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의 아마 시장의 판단이 아닐까 첫 번째는요. 그다음에 네, 좋습니다. 네네. 자, 저기입니다. 그 사실 자동차 물동량은 말이죠. 평택이 울산항을 추월했어요. 작년도만 해도 165만 대를 처리했어요. 평택항이. 재작년도에는 140만 대입니다. 부동의 자동차 물동량에 있어서 평택항을 뛰어넘는 항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바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답 안 하실 거예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없잖아요. 분이. 평택항이 예, 예.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동량이 줄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수입하는 업체가 평택항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아마도 그 자동차 공장하고 이제 거리라든가 그것도 그렇지만 수도권 2,600만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외국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평택항 배후 CY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게 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항토 물류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없어서 이 화주들이 떠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돼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이라든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당당하게 막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영세한 그 향토 물류 기업들은 말이죠. 해수부의 어떤 입찰 요건 이런 거 해수부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입찰을 하더라도 대기업과 경쟁해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택 당진의 시민들과 이 평택 당진의 어떤 기업들과 함께 공존 상생하려고 하는 이 항토 물류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CY를 제때에 적시에 화주들의 니즈를 맞춰서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어떻게 우리 해수부가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 지금 향토 물류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해양수산부가 지원책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부분들 더 청취하고
필요한 것들 더 지원하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땅이 없는 게 아닌데 해수부가 이렇게 대기업에 모든 땅을 준다든지 해외 자동차 회사가 쓸 수 있도록 준다든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향토 물류 기업들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해수부가 갖고 있는 유유지를 활용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배후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허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가 또 네. 물류 기업들한테 배분이 가능하지만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략하게만. 네.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PTP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기 한번 쭉 보시면은 그 2025년도에 한 34만 3천 평을 2-1단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공동 물류센터가 18,000평 정도가 계획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우리 향토 물류 기업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 한 5만 평 정도가 부지가 있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물류 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임차할 용의가 있어요? 더 늘려서? 예, 지금 25년 말에 공급 예정지 민간 개발 부지 중에 공공용 부지 용도 면적 확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도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은 임대 아파트가 몇 프로 짓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거는 아마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는 법에서 예. 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34만 평의 15%는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어서 해수부가 여기 유유지가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지금 18,000평 정도는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한 3만여 평 정도 더 늘려서 이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수장관 입장에서는 그 항만이 갖고 있는 특성 살리면서 물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우리 그 물류항으로서의 발돋움하는 거는 불문가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와 더불어 이런 향토 기업들도 상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물류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임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말에 민간 개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뭐 따로 또 현장 방문하고 나서 더 자세히 파악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또 그 사유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상당히 아침에 기사를 보고도 놀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가 운영이 되어서 정말 어떡할까 정말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현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1649만 명의 국민의 지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취임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중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난 1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마 장관께서도 많은 얘기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내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 사드 배치 시에 전자파에서 튀겨 죽는다고 가서 춤추고 가발 쓰고 했던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진행 중이니까요.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방류하면은 3개월 내에 오염수로 우리 바다 같은 여기 다 헷갈릴 것이다. 거기 살고 있던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우럭이 헤엄쳐 와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을 것이다. 방류 후에 일본산 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올 것이다. 소금, 삼중수소에 다 오염돼 가지고 천일염
사재기 파동도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하고 집회하고 했던 1년 전이 지금 1년 전이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와 달라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최고의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전문기관에서 인정된 방법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오염수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 방류를 한다면은 가장 위험성을 낮게 해야 된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곳곳에 혹시나 국민들의 안전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사능 관련된 오염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해상 방사능 측정 지금 매달 합니까?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해수부 그리고 원안이 합쳐서 한 24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수부는 몇 군데에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까? 165군데로 알고 있고요. 165군데입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가서 한 달 정도 뒤에 도착하는 데에서 8군데 정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물이 돌아서 오는 태평양 도서국에 10개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서 지금까지 아마 수천 회 이상 계속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뭐 요드라든지 삼중수소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전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수산물은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안전 검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방사능 검사를요.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 단계는 어디가 주가 부처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은 지금 식품안전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의 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3,400건 이상 검사했지만 기준치 이상은 없었다는 것이 나왔었고 생산 단계는 해수부가 주관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산 단계는 뭐 거의 모든 생산 단계 다 관여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더 안전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일본 수산물 지금 후쿠시마 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2011년 사고 나고부터는 인근에 있는 8개 현까지 모두 합쳐서 그 인근 해역에 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탠스는 방류가 지속되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 자세는 확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켜주시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해수욕장까지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이런 휴가철이나 여름철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검사하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약 170개소에 대한 그 물들이 해수욕장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쿠시마 괴담을 둘러싸고 지난 1년 전 정말 무책임한 지원 사람들의 정말 선동에 의해서 어류 산업과 어류와 수산업계에 많은 피해가 야기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예산 너들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돈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그게 5천억 7천억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수산물의 가격 안정 아니면 수산업자들 아니면 우리 어민들의 소득 보존을 위한 비축 사업, 수매 사업, 소비 직존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후쿠시마가 아니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이 후쿠시마 방류 전에도 수산 네.
수매도 했었고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시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그 우려, 그거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미래라는 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해줘야 될 일거는 우리 해상 영역에 대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오염 우려에 대한 점검, 검사, 우리 생산수산물, 유통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 일본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에게 한 점의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 동의합니다. 정말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탄핵 청문회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쟁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있으니 안전하니 좀 국민들이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접근을 꺼려하는 다수의 주부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 6월달에 우리 그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 활동을 했을 때 일본에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것도 3차례나. 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10년 동안 한 87건 정도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짧게 네, 해주시겠어요? 한 번도 저희가 조사를 멈추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해수부에다가 당시 이런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응 매뉴얼은 저희한테 주지 않으셨고요. 외교부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 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직도 장관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에 대한 소관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사는 저희 우리 업무니까 그건 진행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독도에 가서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해수부가 그거 우리 소관 업무 아닙니다. 외교부 업무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장관님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짧게 해주시겠어요? 외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외교 당국에 항의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2008년도에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한 것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셨냐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데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외교부의 업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저도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영토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 하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역대 정부에서 독도와 관련된 언급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동안 총 28번의 독도 얘기를 하면서 해양 영토에 체계적 관리하겠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26번의 독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게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든 그럴 때 번번이 이것이 언급되면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독도 영토 주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독도 그리고 동해 표기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수부 보고자료에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9번의 독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수부의 어느 보고서에도 독도와 관련된 보고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독도를 포함한 영해 기점을 포함한 것을 이제 해양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양 영토에 대한 수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 업무의 목표입니다. 네, 그거에 입을 쓰고 네. 우리끼리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 정부가 행하는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월 말에 취임하셨고 1월부터 업무를 보셨다고 하면 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장관님들은 한 번도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이거 대일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독도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이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마치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격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면 누가 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것을 수호할 의지가 해수부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 업무 보고가 또 있나요? 언제 있나요? 뭐 필요하다면 업무 보고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나요? 지금 아까 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사실은 단어를 가지고 애국심이라든가 현재 해수부가 갖고 있는 임무 등에 대한 것들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가 아닙니다. 독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명백하게 영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보고를 하는 것이 단어에 대한 오해다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단어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적절하지 않은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언제 있죠? 그건 아직 뭐 올해 다시 잡힌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보고하실 때 독도와 관련된 그 보고를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가 있으신가요? 8월에 우리 그 독도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사점들을 담아서 우리가 국회에 다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일본이 이렇게 정말로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항의 조치가 있을 때 해수부 장관님은 좀 더 단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